실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수에 대해서 실수는 무리수와 유리수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근데 무리수는 사실 수직선에 찌기가 참 힘들어요. 무조건 수직선에 찍을 수 있는 게 무리수인데 유리수랑 비교하다 보면 참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그럼 수직선에 어떻게 표현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무리수는 수직선에 어떻게 찍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무리수를 다 찍는 건 사실 좀 힘들고요. 우리가 몇 가지만은 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피타고라스의 공식이 기억납니까? 피타고라스의 공식을 이용해서 몇 가지 그림으로 표현되는 무리수 길이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그려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한 면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x입니다. 자, 우리는 피타고라스식에 의하면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x의 제곱과 같다. x를 제곱한 게 2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는 식으로 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이지만 지금은 길이기 때문에 양수만 이야기할게요. 요 길이가 루트 2인가 봐요. 자, 그거를 오른쪽 그림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기 그림만 보세요. 0에다가 한 칸에 딱 맞춰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이 빗변의 길이가 루트 2가 되죠. 이제 컴퍼스가 필요하죠. 컴퍼스의 하는 역할은 뭐냐면 뾰족한 그 중심점으로부터 항상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서 표현한 게 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뾰족한 점을 0에다 맞추세요. 그리고 이 빗변의 길이 끝에다가 컴퍼스를 대고 쭈루룩 그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반지름이 루트 2라는 건데 이게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0에서 루트 2만큼 같습니다. 그래서 루트 2 자리가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컴퍼스가 그나마 가장 정확해요. 그럼 이걸 왼쪽으로 돌려버리면 0에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요번에는 좀 다른 그림도 한번 그려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1과 2인 직사각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1인 정사각형 두 개를 붙였네요. 자, 그러면 대각선이 이렇게 될 텐데 이 x는 2의 제곱이죠. 밑변 2니까. 더하기 1의 제곱은 x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x를 제곱한 게 5가 되지요. 그래서 이 길이는 루트 5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루트 5라는 길이도 우리가 많이 써먹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사각형의 대각선으로 만들 수 있는지 지금 잘 기억하면 되고 어쨌든 무리수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를 수직선에 찍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실수와 수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자리에 루트 2를 찍었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유리수가 들어올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자리라는 거가 연필로 이렇게 그리다 보면 뭉뚱그려서 칠하게 되지만 사실 정확한 자리는 위치만 얘기하는 거지 어떤 공간을 차지하거나 면적을 차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바로 옆엔 유리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수직선 위의 한 점은 한 실수에만 대응합니다. 다른 숫자가 여기를 동시에 같은 값으로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말 바꿀게요.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유리수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무리수도 무수히 많아요. 아무리 작은 수 사이에도 무수히 많아요? 네, 그냥 무수히 많다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도 유리수가 있습니까? 당연하죠. 항상 있습니다. 어떤 두 수가 되든지 간에 아무리 가까운 수가 되더라도 유리수와 무리수는 무한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 그 두 가지만으로
이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선을 또 다른 이름으로 얘기할 때 실수직선이라고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자, 실수에는 무엇과 무엇밖에 없다 그랬죠? 유리수와 무리수밖에 없습니다. 유리수와 무리수로 꽉 차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럼 만약에 유리수만으로 실수 수직선을 꽉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무리수만으로도 꽉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무리수와 유리수가 항상 섞여서 실수가 꽉 채워집니다. 자, 그러면 대소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대소관계는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수직선에 숫자를 찍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누가 더 큰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 조금 아까 수직선을 잠깐 그려봤었는데 수직선에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0이고 1, 2, 3 한 배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두 개를 갖다 붙여볼게요. 기억납니까?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은 루트 5였다는 거. 이 선은 루트 5였어요. 이 루트 5를 컴퍼스를 대고 이렇게 내려버리면 여기쯤 떨어질 겁니다. 설마 이 안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 자리가 그럼 루트 5입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수직선을 뒤져봐도 2가 왼쪽에 있고 루트 5가 오른쪽에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루트 5는 2보다 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수직선에서는요. 아무리 음수라 하더라도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값이 더 크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실수는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다. 당연하죠.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크다고 얘기했어요. 절대값에 대해서는 조금 음수일 때 반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값, 두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 수책에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충분히 익히고 왔으리라고 봅니다. 머릿속에서 상상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수직선 열심히 그려가면서 매번 확인하세요. 이게 느낌으로 그냥 몸으로 체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소 비교하는 방법. 자, 첫 번째. 수직선에 직접 찍어봅니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보면 되죠? 그런데 우리 수직선에 잘 못 찍어요. 아니면 계산을 잘 못해요. 아니면 수직선 그리기 귀찮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 그리고 대소관계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방법이 있죠. 자, 내가 무조건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뺀다고 했을 때 이 결과가 0보다 크면 앞에 게 더 큽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게 음수면요. 뒤에 게 더 큽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에 대한 결과만 알면 되겠네요. 자, 무조건 뺄까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빼세요. 그런데 둘이 빼서 0이라면 그러면 우리 둘이 같은 수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와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나왔어요. 여기 식을 잘 보면 무조건 앞에 있는 수를 그대로 표현하고 괄호를 일단 묶어놨습니다. 빼기 마이너스 5를 해버리면 3 마이너스 루트 5가 돼요. 루트 5가 아까 얼마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루트 2와 루트 3, 플러스 2와 3 사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트 5는 약 2점 얼마 된다. 이 정도만 생각해도 훌륭합니다. 그러면 내가 3에서 2점 얼마를 빼면 소수점으로 조금 남겠네요. 그 값이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죠. 아니면 그냥 수직선상에서 루트 5가 3보다 작았습니다. 당연하죠. 결과가 양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앞에 게 더 커요. 이렇다는 얘기죠. 이렇게 비교합니까? 자, 두 번째. 2 마이너스 루트 3과 3 마이너스 루트 3의 대소 비교. 무조건 뺄까요? 괜찮죠. 무조건 빼겠습니다. 2 마이너스 루트 3에서 3 마이너스 루트 3 빼도 되지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양쪽에 똑같이 있는 마이너스 루트 3을 똑같이 없애버리기 위해서 루트 3을 더해버리면 당연히 2보다는 3이 크다라는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뒤가 더 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조건이 있으면 똑같이 없애버리고 비교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다음 그림은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는 종이 위에 수직선을 그리고 거기에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우리는 요 길이를 알아야 돼요. 어떤 길이? A와 C의 길이를 알아야 되고, 잘 보세요. 그리고 A가 5에서 마이너스 5에서 발붙이고 있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P와 Q의 좌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A와 C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와 똑같으니까 루트 2가 됩니다. 그런데 P는 보세요. 마이너스 5에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빠졌어요. 라고 쓰세요. 발붙여 있는 자리를 잘 보세요. 자, 마이너스 5에서 루트 2만큼 빠졌습니다. 이게 그대로 P의 좌표입니다. Q의 좌표는 그러면 나도 마이너스 5에서 발붙이고 있었어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갔으면 더하기. 그럼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2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요 자리를 쳐다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꾸 옆에 있는 마이너스 4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A씨가 컴퍼스로 움직이고 있다면 발붙이고 있는 마이너스 5를 기준으로 표현하세요. 자, 다시 한번 오른쪽 그림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D2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발붙이고 있는 1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거죠. 그런데 DF의 길이를 몰라요. 구하러 갑시다. DF의 길이 잘 보세요. 내가 직각삼각형을 뜯어가지고 좀 봤는데요. 밑변의 길이가 1이에요. 높이는 3이고 오케이. 이걸 내가 x라고 한다면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x의 제곱. x의 제곱이 10이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지만 길이에 해당이 되니까 루트 10입니다. 오, DF의 길이는 루트 10. 자, 그러면 이제 R 좌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R의 좌표는 이 DF의 길이가 발붙이고 있던 수직선 좌표가 1이었습니다. 거기서 왼쪽으로 갑니다. 루트 10만큼. 그럼 빼면 돼요. 왼쪽으로 가면 빼기, 오른쪽으로 가면 더하기. S는 발붙이고 있는 1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1 플러스 루트 10. 이해됩니까? 오른쪽 그림도 한번 풀어보세요. 오른쪽 그림에서는 대각선 길이, DA의 길이를 구하는 게 먼저 해야 될 일이네요. 자, 그럼 이해됐다고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다음 중 두 실수의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선생님은 그냥 무조건 앞에서 뒤에 거 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간단하거든요. 자, 얘는 좀 일일이 다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있던 게 마이너스 2고 뒤에 있던 게 1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여기다가 빼기를 한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 이 값은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가 됩니다. 루트 5가 2보다 조금 컸어요. 3보다는 작았고요. 그러면 음수가 나오겠네요. 그럼 우린 대답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게 더 컸어요. 틀렸습니다. 두 번째. 2 마이너스 루트 7에서 뒤에 거 1 한번 빼볼까요? 2 마이너스 루트 7 빼기 마이너스 1을 하면 무조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를 만나서 플러스 1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겠죠? 3 마이너스 루트 7. 저는 루트 7을 찍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괜찮습니다. 3이 말이에요. 근호를 뒤집어 썼다면 어떤 값을 3이라고 얘기하지요? 루트 9라고 얘기하죠. 3과 루트 9는 같은 값이에요.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루트 안에 있는 숫자를 둘이 비교한다면 큰 값이 크니까. 자,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기서. 이렇다고 해서 루트 9-7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안 되지만 루트 9가 루트 7보다 큰 건 확실하죠. 이건 0보다 크네요. 그럼 앞에 게 더 커야 돼요. 기억하세요. 앞에 게 더 큽니다. 위에도 틀렸네요. 세 번째. 1
보다 루트 8 마이너스 2가 작다 이랬는데 한번 해볼까요? 1이 앞에 거고요. 무조건 루트 8 마이너스 1을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8 더하기 2가 돼서 3 마이너스 루트 8이 돼요. 이것도 루트 8 찍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까 했던 것처럼 3을 루트를 씌워서 9 루트 9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앞에 게 더 큰데요? 괜찮네요. 얘도 앞에 게 더 커요. 자, 그런데 3번은 또 뭐라고 썼나요? 바꿔서 얘기했네요. 3번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앞에서부터 1, 2, 3, 4 어차피 다 확인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뒤쪽에 있으면 하기 싫죠. 다 해봐야 되니까. 그래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 해주는데 만약에 시간이 없고 급하다면 되게 이렇게 일일이 다 해봐야 되는 문제는 뒤부터 해보는 게 좀 유리할 때가 많아요. 선생님들이 뒤쪽에 많이 내거든요. 학생들이 앞에서부터 다 하게 만들어 주려니까. 자, 그것은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여담이었고. 자, 4번. 루트 11 마이너스 루트 6 빼기 3 마이너스 루트 6을 한번 해볼게요. 이 값은 루트 11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6. 루트 6이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는 루트 11 빼기 루트 3만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3이죠, 그냥. 이것도 루트를 씌워서 비교할까요? 괜찮죠. 루트 11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데. 이번엔 얘가 더 크네요. 양수가 되니까 앞에 게 더 큽니다. 얘도 틀렸네요. 마지막이 정답인가 봐요. 자, 공간이 좀 좁지만 3 마이너스 루트 15에서 3 마이너스 루트 15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를 빼볼게요. 플러스 1로 변하겠네요. 3 마이너스 루트 15 더하기 1 하니까 4 마이너스 루트 15. 루트 15도 얼마인지 잘 모르죠? 자, 4를 그러면 루트를 씌우면은 제곱을 해서 넣어주면 돼요. 기억하죠? 그러면 루트 16 마이너스 15. 큰 수가 크니까 얘는 0보다 커요. 앞에 게 큽니다. 아이고, 이제야 정답이 나오네요. 보세요. 출제자가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를 정답으로 골라놨어요. 5개 다 해보라고요. 훌륭한 사람이네요. 5번째. 5번 문제 갑니다. 다음 수직선 위의 세 점 A, B, C는 보기의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 겁니다. A, B, C에 대응하는 수는 누구일까요? 자, 기억. 루트 5는요. 2가 좀 넘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붙이면 마이너스 2의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A네요. 기억은 A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5는 어느 정도 될까요? 자, 1에다가 이런 그림을 그려줄게요. 1에다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붙여놓고 대각선을 그려줄게요. 꼭 오른쪽으로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1에서 발 붙이는 삼각형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어요. 마이너스면 왼쪽으로 가면 되죠. 왼쪽으로 내려가면 돼요. 비슷하게 B가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니은에 해당되는 값은 B라고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삼각형을 그리는 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사각형 그림 잠깐 지울게요. 루트 5가 2가 좀 넘는다 그랬죠? 1 마이너스 2. 얼마. 여기서 1을 뺀다면 아마 마이너스 1. 얼마라고 될 겁니다. 그래도 B라는 대답은 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디귿은 1 더하기 루트 2가 1.4142 정도 된다 그랬어요.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만이라도 외워두면 좋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1.4 정도 얘기하면 모르니까 xxx. 그래서 더하면 한 2.4 정도 되겠네요. 그 자리가 C인 것 같아요. 얼핏 봤을 때 C가 바로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수직선에서 무리수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